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12월 15일 월요일, 현재 시각 7시 10분입니다. 날이 샜네요. 우리 이모친께서 잡수신 음식이 위장 장애를 일으켜서 밤새 토하고 잠을 설쳤습니다. 소화기관이 약화됐기 때문에 소화를 잘 못 시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소화 기능이 약해요. 그래서 기름기 많은 음식은 제대로 소화를 못 시킵니다. 곰탕을 드셨는데 소화를 못 시키더라고요. 정부 고위 관료 공사 사장들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영상을 봤는데요. 문법을 잘 못 쓰더라고요. 문장. 분명히 대통령이 최고 높은 직위에 있는 자인데 대통령 앞에서 자기 상관, 자기 윗사람을 호칭하는데 존칭을 쓰더라고요. 우리 사장님께서 보고 들으신 대로,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어법이 잘못됐어요. 문법이 잘못됐어요. 대통령이 최고 윗사람인데 그 앞에서 말을 잘못 쓰더라고요. 고위층에 있는 사람도 말의 어간, 문법, 존칭어 이런 걸 잘못하더라고요. 자, 우리는 말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왜? 말로 인해서 이해할 수 있고, 말로 인해서 말아먹을 수가 있어요. 말로 인해서 비밀을 알게 되고, 모든 사실은 말은 뇌에 작용을 주고 뇌 기능을 활성화시킵니다. 이 말이라는 것, 말의 어간, 의미, 문법, 말. 우리는 말을 통하여 뇌가 시동이 걸려요. 그러니까 비유를 들면 자동차 휘발유, 자동차 경유, 연료와 같습니다.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까? 또는 전기와 같아요. 전기를 공급하면, 전원을 켜면 가전제품이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말은 전류와 같다. 말은 연료와 같다. 연료, 전류. 말이 제대로 들어가야 돼요. 제대로 된 전압. 그렇죠? 직류, 전류, 교류, 전류. 말은 연료와 같아요. 휘발유 차에는 휘발유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경유차에는 경유를 주유해야 되죠. 반대로 하면 문제가 생겨요. 시동이 안 걸립니다. 비슷하다고 해서 물을 집어넣습니까? 바람이 분다고 해서 선풍기가 돌아갈까요? 전류를 공급해야 선풍기가 돌아갑니다. 거기에 맞게 우리 뇌도 천상 그와 같아요. 뇌도 어떤 말, 어떤 의미를 불어넣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반응을 보여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그 말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래서 자기 뇌 머릿속에서 생각이 흘러간다는 것, 전류처럼 흘러간다는 것, 물처럼 흘러간다는 것, 어떻게 뇌를 시동을 걸 것인가, 뇌 엔진, 뇌 가전제품, 뇌를 어떻게 작용시키고 작동시킬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내야 되면, 저는 제 나름대로 제 수준에 해당되는 뇌 시동법을 배워서 이와 같이 뇌 특성대로, 나의 특성, 나의 뇌의 특질, 그 제품의 특성대로 전기가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전기는 하나인데 그 제품의 기능들은 여러 가지죠. 그와 같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아까 올라오는데도 순간 그 생각이 지나갔습니다.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그때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있었던 일, 어떻게 그를 설득시킬 것인가, 어떻게 그를 이해시킬 것인가를 생각할 때, 모든 것이 쉽다, 아쉽다, 이렇게 단어가 흘러갔어요. 나름대로 만족스럽게 미련 없이, 아쉬운 것 없이 모든 것을 이룬 자였습니다. 자녀도 잘 키우고, 남편도 잘 봉양하고, 그리고 시아버지도 잘 봉양하고, 이지가지 자기 맡은 역할, 며느리로서, 어머니로서, 부인으로서, 아주머니로서 자기 역할을 2배, 3배 그 이상 감당하신 분이었습니다. 아쉬운 것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아쉬운 것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특별히 무엇 때문에 안타까운 것도 없고 후회도 없고 아쉬움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때 단어가 스쳐 지나갔어요. 아쉬운 것이 없다. 아쉬운 것이 없다. 아쉬운 것이 없다라고 그분이 말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을 생각할 때 아쉬운 것이 없구나. 세상만사 쉬운 것이 없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어요. 쉬운 것이 없다. 사람들은 난 아쉬운 거 없다 얘기합니다. 나는 만족스럽다. 여한이 없다. 다 이뤘다. 나는 행복하다, 좋다 말하지만
자기의 부족한 것이 틀림없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몰라서 그래. 그것도 무지해서. 자기가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을 모르는지, 무엇이 아직 서툰지, 무엇에 대해서 까막눈인지, 무엇에 관해서 무지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일단 알아야 됩니다. 유튜브에서도 그런 얘기 나왔어요. 머리가 비상한 사람은 자기가 무엇이 부족한지 자기 자신을 안 돼. 자기 뇌. 아, 내가 이걸 모르는구나. 모르는 것을 일단 이해를 해야만이 비로소 그 모르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모르는지, 무엇을 이해를 못하는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매일매일 알고자 해야 되는데, 알고자 하면 얼마든지 알 수가 있거든요. 까마득하게 까먹어서, 잊어먹어서, 잃어버려서 생각을 잃어버렸어요. 생각이 나면 벌써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모르고 있지? 무엇을 놓쳤지? 느낀단 말이에요. 무엇을 모른다. 내가 뭘 모른다. 그러면 벌써 느낍니다. 그리고 알고자 합니다. 책을 보든가 유튜브를 열어보든가 인터넷을 뒤져보든가 자료를 찾든가 사람에게 물어보든가 스스로 고민을 하든가 생각하든가 기도하든가 뭔가 알아내려고 알고 싶어서 거기에 해당되는 행위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시동을 걸어요. 뇌 시동을 겁니다. 뇌를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내가 이것을 모른다. 저 같은 경우도 모를 때는 어떠한 인터넷이나 유튜브 또는 책을 보는 것이 아니라 뇌를 열어봅니다. 그게 저의 특기예요. 뇌를 열어봐요. 그리고 이렇게 소리를 내봅니다. 아까도 올라오는데 여러 가지를 생각을 했어요. 왜 나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가? 그 사람들이 쓰는 용어 가령 저는 뇌 과학에 대해서 나름 관심이 있어요. 뇌과학자라고 하는 그 사람이 유튜브에 나와서 이야기했어요. 뇌는 크게 생물학적인 뇌, 인지과학적인 뇌, 그리고 알고리즘적 뇌, 이 세 뇌과학 영역이 있대요. 뇌를 연구하는 영역이 세 가지인데 생물학적인 뇌, 생물로서의 뇌, 인지 능력, 인지 기능으로서의 뇌, 알고리즘으로서의 뇌. 그래서 알고리즘, 뇌 회로 그것을 모방해서 소위 말해서 AI, 인공지능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그 세 번째 영역 전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왜 이해가 안 되는가? 그때 저에게는 이렇게 스쳐 지나갔어요. 잘 봐라. 뇌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에요. 어떤 것은 모자이크가 생각났어요. 조립하는 것, 그리고 과일나무가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이거 쭉 흘러가다가 씨를 뿌리면 싹이 나서 자라나서 줄기 가지를 뻗고 잎을 꽃을 피우고 끝에 열매를 맺죠. 그 처음부터 이해 안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생기면 이해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 맛도 느껴져요. 우리 뇌는 어떤 시간과 어떤 과정과 만들어졌을 때 그때 이해가 된다.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생각이 안 나타나요. 그 이해력이 안 나타나요. 이해라는 것은 과정이 필요하고 절차가 필요하고 순서가 필요하고 그렇죠. 누구는 그런 비유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옷장에 옷걸이가 없는데 어떻게 옷을 걸 수 있느냐. 옷장에 옷걸이를 먼저 걸어놓고 그 다음에 옷을 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뇌를 만들어야 된다. 뇌를 가르치는 거예요. 화학, 물리, 수학, 각종 여러 가지 것들 뇌를 하나씩 말로 가르치는 것, 말로 입력시키는 것입니다. 전기의 세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를 잘못하죠. 왜? 그런 단어, 용어, 그런 법칙 이런 것에 대해서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거 현상은 봤는데 그것의 의미, 뜻, 법칙 이런 거에 대해서 매치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이해가 안 된다? 결과만 놓고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해가 안 돼. 그 과정을 봐야 이해됩니다. 지금 생각이 났습니다. 과거에 미국에 갔을 때 국회의사당을 갔어요. 그런데 국회의사당 그 건물 안에 어마어마한 기둥이 있대. 돌기둥. 와, 세상에 이런 돌기둥을 어떻게 이 좁은 공간에 이거를 저는 말 그대로 그게 돌 자체를 세운 걸로 봤어요. 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국회의사당을 건축하던 당시에 장면 그 과정 장면을 촬영한 사진이 있었어요. 그거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통돌이 아니었고 돌을 쪼개서 그걸 정교하게 이어붙였어요. 보니까 통돌 같았어요. 아, 이렇게 되면 가능하다. 자, 그래서 그 과정을 봐야 됩니다. 어떤 과정을 직접 보면 또 어떤 것은 말만 들어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실제 몸으로 겪고 말로 듣고 책을 통해서
그 내용을 소개를 받고 뭐로 부딪히고 있다 보면은 그러면 우리가 뇌에 그 말이 생겨요. 말이 뿌리를 내려요. 그 말의 의미, 뜻, 뿌리가 내린다고요. 그러면은 그 이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인식의 뿌리를 내려요. 인식이 자리 잡게 돼요. 그걸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점점 자라납니다. 계속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양분을 공급하죠. 씨를 뿌리고 나면 씨를 뿌리는 것을 일종의 책을 읽는 것 같아요. 어떤 것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는 것, 의구심을 갖는 것, 어떤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는 것, 씨를 뿌리는 것. 그 말에 씨를 뿌리면 그 분야의 말에 씨, 정치 분야의 말에 씨, 경제 분야의 말에 씨, 학문 분야의 말에 씨, 과학계의 씨, 체육계의 씨, 그 계통, 그 분야에 해당되는 내용들, 의미, 문자, 글자, 책, 소개, 자료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그 분야의 말을 듣게 되면 그것이 씨를 뿌리는 거예요. 우리 뇌 땅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씨를 뿌리면 씨를 키워야 됩니다. 그 씨가 자라기 시작해요. 다시 말하면 관심, 호기심, 그런 마음들이 점점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라나는 것이 그게 성장한다, 이해한다 같은 내용이에요. 우리는 작물을 재배할 때 작물이 성장하지 않습니까? 성장하죠? 네, 작물이 성장해요. 작물이 점점점 자라오릅니다. 이해력이 깊어진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추상적인 세계, 관념적인 세계, 뇌, 형이상학적인 세계, 뇌, 부채적인 세계, 실존적인 세계, 형이하학적인 세계, 네, 우리 땅의 세계, 육적인 세계. 이 세계를 우리가 크게 육적인 세계, 혼적인 세계 또는 정신적인 세계, 그리고 영적인 세계, 이 세 파트가 있어요. 이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기초 지식이 없기 때문에 가령 뇌과학 크게 세 분야로 나눈다고 그랬는데, 알고리즘, 뇌회로, 뇌도 뇌파가 흐른다고 하는 그걸 발견했어요. 뇌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뇌를 관찰하고 연구하고 그러면서 그 분야에 용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단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현상을 관찰하고 그걸 인식하고 그 인식을 뇌는 말로 받아들입니다. 말, 용어, 표현, 의학 용어, 뇌과학 용어. 그 용어, 어떤 현상을 목격을 한 거예요. 오랫동안 거기에 관여하면서 어떤 것을 우리가 목도를 합니다. 뇌는 말로 만들어진다. 언어적 동물이다. 뇌. 신기하죠? 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학 분야, 뇌과학, 의학 분야, 생물로서의 뇌, 세포로서의 뇌, 인지 능력으로서의 뇌. 그 뇌가 크게 세 가지 영역이 있대요. 알고리즘으로서의 뇌. 자, 그러면은 그 계통에서 계속 실험하고 접하고 실제 해부도 하고 뇌를 관찰하고 많은 사람들 놓고 연구도 하고,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실험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런 현상, 그렇죠? 엄청나게 실험을 하는 거. 그 실험을 하면서 그것을 원인 결과를 통해서 알아내는 거지. 뇌는 이런 작용이 있구나, 이런 특징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낱낱이 정밀하게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하면 비로소 그거에 따른 그 현상을 하나의 용어, 단어를 만들어요. 용어의 탄생, 단어를 창조합니다. 그렇죠? 그 현상을 목격하면 그것을 하나의 단어, 문장으로 표현합니다. 문장, 말이 탄생하는 거예요. 말의 탄생, 별의 탄생, 말의 탄생, 역사의 탄생, 곧 말의 탄생. 그래서 문명이라고 합니다. 문명. 글자가 태어났다. 글자를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놓고 결국은 역사라는 것은 글자를 만든 거예요. 단어를 만들고 문장을 만들고 표현을 만들고 말을 만든 거예요. 말이 생긴 겁니다. 그 말이 일종의 열매. 아까 이야기했죠. 그 영역, 그 분야에서 계속 거기에 해당되는 어떤 현상을 접하고 그것을 놓고 계속 연구하고 신경을 쓰고 거기에 관심을 쏟으면 점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게 자라나요. 그 이해력이 자라나요. 그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게 작물이 자라나는 것 같아요. 이해도가 높아집니다. 이해력이 생깁니다. 그에 대한 단어에 대한 의미, 뜻이 직관적으로 이제 알게 돼요. 개념이 생긴다고 하죠. 그걸 갖다 우리는 인식을 한다, 이해를 한다, 인식한다, 이해한다.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알게 된다, 안단 말이죠. 그것을 계속해야 그에 대한 감각이 생기는 것과 함께 이해가 돼요. 그림을 그리는 것도, 악기를 다루는 것도, 운동을 하는 것도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몸을 움직이면서 그 몸에 의해서 감각이 생겨요. 운동, 신경, 감각. 그러면서 그 말과 서로 매치가 되면서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학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학습. 이해가 되죠? 그래서 결국은 처음부터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절차, 순서, 기르는 과정, 성장시키는 과정, 이해력. 그래서 기초부터 하나씩 배우는 거예요. 1년, 5년, 10년, 15년, 30년. 오랫동안 배워야 비로소 그게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 그냥은 이해가 안 돼요. 오랫동안 배우면서 그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를 한 거예요. 이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을 했어요. 어떤 걸 생각을 했냐면 이걸 생각했어요.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활동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이 하나가 있고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가 있다. 이것도 생각한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을 했습니까? 내가 어제 있었던 일을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모친이 나에게 누구에게 전화를 해다오 하더라고요. 근데 감동이 안 된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우리는 그걸 성령의 감동 하기 싫더라고요. 인위적으로 억지로 마음에 감동이 일어야 되는데, 물론 요즘 사람들은 하기 싫으면 안 하지 않습니까? 그때 생각을 했어요. 자연의 순리를 따라 하고 싶을 때 해야 되는구나. 음식을 먹고 싶을 때, 배가 고플 때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의 감동을 따라, 때를 따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을 했어요. 그때 순간 떠오른 것이 이 세상은 크게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이 있고 인위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있다. 결국 사람은 자연을 배워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자연의 때를 배워야 됩니다. 자연은 늘 반복적인데 이 자연을 배워야 돼요. 자연스럽게 자연을 따라 순리적으로 때를 따라. 그렇죠? 어느 때는 정말 하기 싫은데 어느 때는 정말 하고 싶어요. 어느 때는 움츠러드는데 어느 때는 활짝 풀어집니다. 어느 때는 졸린데 어느 때는 정신이 번쩍 뜨여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것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한 게 있어요. 크게 우리는 두 가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자연을 보면 자연도 만들지 않습니까?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이 지구를 자연이라고 하죠. 지구, 자연 만물. 자연 만물은 결국 그 끝에서는 열매를 맺게 합니다. 자손을 남기게 하죠. 씨를 남기게 하죠. 만드는 거. 근데 그 열매, 씨, 자손, 그 씨, 핵, 그것은 안에 있습니다. 밖에 있는 것을 만드는 것 하나, 안에 있는 것 만드는 것 하나, 두 가지를 생각을 했어요. 그렇구나. 이 세상의 과학 지식, 학문 지식, 이것은 밖에 있는 것을 만드는 기능, 역할을 한다는 것을 생각했어요. 과학은 우리의 몸을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지금 현대사회 보십시오. 과학기술 사회. 이 과학기술은 결국은 도시를 만들었고 문명, 물질 문명을 만들었어. 각종 제품을 만들었죠. 상품을 만들었어요. 이런 걸 우리가 쓰고 먹고 마시고 입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외적인 세계, 물질의 세계, 육적 세계, 육체에 속한 것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만 만들어 놓으니까 다가 아니란 말이죠. 이제는 내적인 세계, 정신적인 세계, 성품에 관한 세계. 그렇죠. 안의 것을 만들어야 돼요. 두 가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 세상은 과학기술, 지난 4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과학기술, 학문 지식, 과학 지식을 이용해서 그것을 터득해서 각종 의식주에 관한 것을 만들었어요. 맞죠? 네, 그것을 만들었어요. 이것을 잘 만들었어요. 이제는 그 손댈 정도, 더 이상 손댈 필요가 없다 할 정도까지. 그러면서 과학도 이제는 내부적으로 들어갔어요. 인공지능, AI 이런 세계로 이미 깊이 들어갔습니다. 말의 세계로 들어갔죠. 과학이 말의 영역에 진입한 것입니다. 물질과학, 각종 기술과학, 그렇죠? 이런 과학이 세력을 떨쳐서 과학이 무르익었어요. 그래서 과학이 철학에서 주로 담당했던 언어 이런 세계까지 침투했어요. 나쁜 의미의 침투가 아니라 그 정도 그 한계까지 도달했어요. 과학이 드디어 말의 영역까지 들어갔습니다. 과학과 철학의 만남. 철학은 말, 의미, 뜻, 인식, 어떤 이해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신적인 세계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신하면 그게 말이에요. 말. 그래서 철학자들은 가만히 보면 어떤 말을 가지고 분석하고 말을 분석, 언어 분석, 말, 의미, 뜻, 역사, 정치, 각종 사회 현상, 인간의 심리 세계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놓고 그야말로 분석을 합니다. 그게 철학이죠. 근데 과학이 물질과학, 물질과학, 지구과학 이런 과학기술 이런 자연에 존재하는 현상, 전기 현상, 조류 현상, 대기 현상, 어떤 자전 공전의 현상, 물리 현상, 화학 성분, 물질 현상, 물질에는 그 특성이 있어요. 현상이 있죠. 물질 현상, 물질마다 그 현상이 있어요. 그것은 이미 있던 현상입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원래 자연계에 존재하는 현상이 있어요. 중력 일종의 현상이지 않습니까? 전기 발생, 구름이 끼고 태양이 뜨고 지고 그리고 계절이
오고 가는 현상들이지 않습니까? 물이 흘러가는 현상들, 물질의 현상들, 이 식물이 자라나는 현상들. 그러면서 이 지구 안에 세포, 유기물, 무기물, 각종 떠한 바람의 현상,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보이는 현상도 있고 보이지 않는 작용 현상. 이것들을 낱낱이 일일이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고 파헤치고 연구하고 분석해서 실험해서 그것을 알아냈어요. 그 법칙이라고 하죠. 자연과학 법칙. 그래서 이것을 활용해서 드디어 인간들은 자기 몸에 만족스럽게 의식주 세계를 구축했습니다. 만들어냈죠. 네, 그렇게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젠 표피를 만든 격입니다. 뇌피를 만들었어요. 아니죠, 외피죠. 껍질, 네, 거죽을 만든 거예요. 자, 이제 껍데기를 만들었으니까 먼저 거죽이죠. 먼저 육이죠. 네, 먼저 표피입니다. 먼저 밖에 있는 것을 만든 거. 먼저 집을 짓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안에 내부 인테리어를 해야 됩니다. 내부 공사를 해야 돼요. 안을 꾸며야 됩니다. 그렇죠. 먼저 키가 크고 그 다음에 이제 가정을 이루죠. 집을 삽니다. 안으로 들어가죠. 입주를 합니다. 내부를 꾸밉니다. 그렇죠. 가구를 배치하고 각종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방을 배치하고, 그렇죠. 도배를 하고, 맞죠.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안에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안에서 일어나고 있죠. 그러면서 점점 내 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내부 단속, 내부 단속을 해야 된다는 걸 생각했어요. 외부 단속, 내부 단속. 이제는 국방은 군인들이 하지 않습니까? 치안. 내부 단속은 경찰이 하지 않습니까? 국방력 강화, 내부 치안 단속. 그렇죠. 지금 추위 이런 추위에 의해서 뭐 밖에 있는 모기들은 전멸했어요. 잡초도 싹 죽어버렸어요. 그렇죠. 이제는 안에 있는 모기, 방 안에 있는 모기를 잡아야 됩니다. 두 가지를 처리해야 돼요. 밖에 있는 것들은 내가 잡을 필요가 없었어요. 계절이 심판해서 싹 쓸어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모기 한 마리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파리 새끼 한 마리 없어요. 내 안에 있는 것, 내 안에 있는 모기, 나를 괴롭히는 모기, 각종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나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나를 물어요. 잠 못 자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고, 화가 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혈기나게 만들고, 내 심정을 박박 긁는 이런 것들, 이런 모기 소리, 모기가 있으면 잠을 못 자요. 아주 이 모기, 그렇죠. 내 안에 일어난 각종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혈기 시기 질투 미움 야속 원망 저주, 그렇죠. 각종 욕심 탐욕, 그런 모든 무엇입니까? 네, 옳지 못한 생각들, 간음, 간사한 마음, 간교한 마음, 각종 이런 추접한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끝도 없이 마음을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렇죠. 그런 정욕, 욕정, 이런 것, 사욕, 이런 경쟁심, 이런 마음들 있죠. 게으른 마음, 태만, 나태. 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아집, 무지, 미련. 그렇죠. 이런 마음들이 있죠. 네,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이런 마음들이 내부에 있는 모기예요. 모기. 밖에 있는 모기. 우리가 모기를 통해서,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계시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구나. 그와 같이 그렇고, 안에 있는 각종 이런 태만, 게으름, 무지, 착오, 착시, 판단, 오차, 시기, 질투, 증오, 갈등, 분열, 분쟁, 그리고 미움, 증오, 저주, 또 뭐 있습니까? 낙심, 좌절, 자책, 또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것들. 그리고 무엇이에요? 쏘곤쏘곤하는 것, 이간질하는 것, 누구를 원망하는 것, 비난하는 것, 헐뜯는 것, 그리고 이런 허무하게 생각하는 것, 허탈해하는 것, 낙심, 좌절, 자책, 미움, 증오, 원망, 시기, 질투, 또 뭐였죠? 네, 정욕, 세상을 향한 마음들, 그러한 음모를 꾸미는 마음들, 그렇죠? 이런 것들, 마음에 일어나는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에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 걱정, 염려, 그렇죠? 이런 마음의 것들은 자기가 처리해야 됩니다. 방 안에 있는 모기는 자기가 잡아야 돼요. 자기 마음에서 각종 여러 가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디 연구해야 돼요. 어떻게 이거를 잡을 것인가? 마음에 일어나는 각종 이런 상념들, 무기력, 무의미, 각종 마음에 일어나는 이런 생각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마음의 이 문제, 그 마음을 깨끗이 함으로 잡는다 했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모기는 기본적으로 어둠에 속한 존재에게도 낮에는 숨어들어가면 옷장에 숨어들고, 옷 속에 숨어들고, 상자에 숨어들고 안 보이는데, 그래서
깨끗하게 해놓으면 모기가 숨을 수가 없어요. 이놈의 모기는 어둠을 좋아합니다. 자기 마음도 어둡게 해놓으니까 모기와 같은 이런 각종 잡년, 잡생각, 잡놈, 각종 잡스러운 생각들, 추접한 생각, 미련한 생각, 허무한 생각, 아쉬운 생각, 원망의 생각, 저주의 생각, 불평, 불만, 낙심, 좌절, 절망 뭐 이런 것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시기, 질투, 경쟁심, 그냥 저주, 아주 그냥 불의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마음을 청소하라. 어떻게 마음을 청소합니까? 방 청소하듯이 하는 거예요. 내부 청소, 방 청소, 청소하라. 그렇죠. 방 청소, 자기 안을 갈고 닦아라. 그래서 마음을 닦아라 그 얘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마음을 닦아라. 그래서 모든 종교에서 주장하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돌을 닦는다, 마음을 닦는다, 생각을 바로잡아라, 마음을 닦아라. 그것 때문에 운동하고, 그것 때문에 먹고 입고 마시고, 그것 때문에 학문 활동하고, 그것 때문에 각종 사회 활동하고 자기 분야대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닦기 위해서. 마음을 깨끗이 닦는다, 마음을 쓸고 닦는다, 마음을 청소한다, 마음의 쓰레기를 버린다, 마음의 여러 가지 잡념, 잡생각, 잡동사니를 내다 버린다, 청소한다, 정리정돈한다, 찌끄 한 거 끊어버린다, 가지치기 한다, 전지한다, 소각한다, 불사른다, 태운다, 그런 말들이에요. 그 성경에 있는 결국 모든 내용들, 구약, 신구약 66권이 하나같이 주장하는 것은 육신 버릇 고쳐라, 마음 버릇 고쳐라. 구약은 육신 버릇 고쳐라, 신약은 마음 버릇 고쳐라 라고 했습니다. 육신 버릇, 자기 육신에 못된 버릇이 있죠. 육신의 버릇이 있잖아요. 쓰레기 버리는 버릇, 담배 피우는 버릇, 그리고 손찌검 하는 버릇, 인상 쓰는 버릇, 함부로 말하는 버릇, 그게 다 육신 못된 버릇이지 않습니까? 게으른 버릇, 그렇죠. 운동하지 않는 버릇, 그렇죠. 밥 먹을 때 꾸부정하게 밥 먹는 버릇, 그렇죠.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는 버릇, 이런 것 육신의 버릇, 습관, 잘못된 습관, 그렇죠. 매일 스마트폰 쳐다보는 버릇, 고개를 쳐들지 못하고 숙이는 버릇, 그렇죠. 웃지 못하는 버릇, 이게 육체의 습관이 잘못된 습관, 이걸 뜯어 고쳐야 됩니다. 고쳐야 돼요. 바르게 앉는 버릇, 바르게 서는 버릇, 이런 것을 운동을 통해서, 근육 단련을 통해서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뭘 고쳐야 될까요? 마음 버릇을 고치라고 했어요. 부정적인 버릇, 마음이 늘 부정적이고 삐딱하고, 마음이 긍정적이지 못하고, 마음이 늘 의심, 불안해하고, 초제하고, 염려하고, 마음이 호탕하지 못하고, 마음이 대범하지 못하고, 자신감이 있지 못하고, 용감하지 못하고, 마음이 주눅이 들고, 마음이 기가 죽고, 마음이 꺾이고, 마음이 늘 의심하고, 마음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현실 사람들을 보면요, 특히 젊은 사람들 보면요, 눈과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맨날 유튜브 쳐다보고, 기계적으로 마음이 기계, 인공지능 기계, 생각 기계에서 살다 보니까 그 정신, 감정, 자기 정서 표현을 잘 못해요. 자기 감정 표현을 제대로 못하고 마음 표현을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눈빛이 이상합니다. 눈과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마음 버릇이 잘못됐어요. 그리고 마음이 활달하지 못하고, 활력 있게, 활기 있게, 마음이 용감하게, 마음이 뜨겁게, 마음이 열정적으로, 마음이 인내심도 없고, 마음이 충성심도 없고, 마음이 자비로움도 없고, 마음이 폭이 넓어야 되거든요. 도량, 덕이 있어야 된다고 하죠. 마음이 포용력이 있고, 마음이 너그럽고 활달하고, 마음이 친절하고 예의가 바르고, 마음이 적극적이고, 마음이 용감하고 용기 있고, 마음이 연구적이고, 마음이 정교하고 정밀하고, 마음이 이런 것들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자기 마음을 포용력 있게, 자기 마음을 무엇입니까? 넓게, 너그럽게, 마음이 기운이 마음이 강하게, 마음이 담대하게 이렇게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마음 버릇을 고쳐라, 육신 버릇을 고쳐라. 그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성경, 종교, 불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불교 뭐 일체 유심조, 각종 화엄경, 금강경, 이 불교에서 가령 일체 유심조다. 마음이 문제다. 마음 버릇 고쳐라. 알겠죠? 돛 닦는다. 모든 종교가 다 핵심이 그래요. 마음을 온전하게, 마음을 선하게 먹어라. 자비를 가져라. 자비심을 가져라. 마음에서 세속을 끊어라. 연을 끊어라. 마음의 욕심, 탐욕을 없애라. 뭐 이런 말들 다 불교에서 하는 말도 그러고, 유교에서도 예의 범절을 지켜라, 윗 어른을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다 동일한 계통, 동일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라, 용서하라. 기독교에서 사랑하라, 용서하라, 희생하라, 충성하라, 인내하라. 그렇죠. 예수님도 그런 걸 가르쳤어요. 이런 내적인 세계를 가르쳤어요. 지금은 외적인 과학 기술 세계는 차고도 넘쳐납니다. 그런데 내적인 세계, 정신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가 부족해요. 영적인 세계
세계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라, 화평하라, 용서하라, 그리고 인내하라, 그리고 자비하라,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라, 교만하지 마라, 자만하지 마라, 거만하지 마라, 용서하라, 사이좋게 잘 지내라, 화평하라. 예수님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영적인 얘기예요. 불교에서도 마찬가지. 자비심을 품어라, 탐욕을 버려라, 부모를 공경하라, 예의를 갖춰라, 인의예지, 삼광오륜, 그렇죠. 부부유별, 부모유신, 군신유의, 부자유친, 뭐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오륜. 아이고 손 싫어. 네, 손이 무지하게 싫었네요. 이것을 꼭 깨닫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이와 같이 이것을 깨닫고 네,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째, 이해는 시간이 필요하다. 나무가 자라는 것 같다. 둘째, 자연과 인의가 있다. 셋째, 외부를 만들고 내부를 만들어야 된다. 지금은 내부를 만들 때다. 내부 단속, 내부 정리. 그렇죠? 내부 단속을 해야 돼요. 지금은 올해가 다 가기 전에 내부 단속을 잘 합시다. 외적인 세계, 외적인 세계, 국방의 세계, 이런 세계는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해줬어요. 날씨가, 계절이 다 심판하고 청소하고 정리하고, 정치 세계도, 경제 세계도, 학문 세계도 그와 같이. 그렇죠? 이제는 자기 집 안은 자기가 청소해야 돼요. 자기 방은 자기가 쓸고 닦고, 자기 물건은 자기가 정리하고, 자기가 다시 배치하고, 자기 것은 자기가 정리해. 자기 몸은 자기가 닦아야죠. 자기 몸은 자기가 닦아야죠. 자기 것을 챙겨야 됩니다. 자기 앞가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앞가림을 잘하자. 알겠죠? 네, 나머지 것들은 거기에 전문가, 거기에 기술자들이 다 해줬어요. 나머지는 이제는 건축가들이 건물을 지었으니까 내부 정리정돈, 이것은 거기에 거주하는 입주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지금은 자기가 해야 될 일만 남았습니다. 올해가 다가기 전에 자기를 제대로 온전히 마음을 깨끗이 청결하게 하자. 자기 마음을 깨끗이 청결하게 하자. 깨닫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